제가 보시면 이제 실제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이 재건축 워낙 질문이 많아요. 근데 저도 재건축에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즘에 재건축은 사실 아까 금방 질문은 외곽이지만 사실 대도심 주변에 워낙 굉장히 큰 재건축들이 가죠. 거기서 이제 많은 투자들이 가고 또 투자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한번 오늘 짚어볼까 하는데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왜? 우리는 대단지 좋아해요. 규모 클수록 너무나 좋아요. 규모가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오늘 반대 질문을 할까 해요. 규모가 무조건 답일까? 이제 물량이 많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제 송파 강동구 지역 어떤 샘플 지역을 놔두고 어떤 질문 던져볼까 해요. 무조건 이게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고민을 시청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하는데요. 왜 재건축 워낙 질문 많으니까 보시면 이래요. 자, 고민을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 양구가 시대죠. 저희가 이제 정말 이제 중산층이 얇아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뭐 고령화나 뭐 이제 인구가 여러 가지로 도심에 있을 이유는 많으니까 이 노후된 도시를 개발을 다시 하는데 재건축 많이 하는데 돈 있는 분들이 되게 적어졌다는 소리죠. 돈 적은 분이 많다는 소리고. 그래서 양거 시대에 재건축 아파트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심이니까 토지가가 비싸죠. 그러니까 비싼 토지에 만들어야 되니까 되게 돈이 많이 들어서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살 여력이 많지는 않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시작하는 거고요. 중산층 물론 같은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단지가 그 지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이제 물건 살 때 보면 저희가 제 단지만 봐요. 내 집만 본다는 소리죠. 근데 사실은 이 지역에서 내가 답이 나온다는 아파트 단지는 뭐냐면 이 지역 전체에서 답이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역 전체 상황을 좀 체크를 같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강북에다가 타워팰리스를 지면 답이 안 나오겠죠. 즉 그 지역의 소득 계층에 맞는 이 아파트 가격이 맞아야 되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이제 장래 입주세액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부분 이제 대단지 재건축이 보면 대부분이 5층짜리 저층 아파트의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기존 저층 아파트의 어떤 지역들을 보면 임대가가 되게 싸요. 그래서 기존의 거주민들 보면 대부분이 세입자죠. 왜? 주인이 뭐 6억, 7억, 8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서 실제 그 조그만 뭐 13평, 11평 이런 집에 살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현 거주민은 장기적으로 여기에 어떤 예상 수요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말은 뭐냐면 내가 저층 5층짜리에서 15층, 20층 지었을 때 그 모든 새로운 어떤 이제 거주민을 새로 유입해야 되죠. 주변 지역에서. 그런 의미에서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여간에 제 고민의 시작 이유는 대략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걸 한번 따져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단지임은 1차 지역이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단지든 아니면 부동산을 풀 때 가장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 확대하라, 확장하라 그러죠. 자, 단지만 보지 말고 내 단지가 정말 답이라는 이유를 증명하려면 지역 내에서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의 힘에서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 보면 지역 상황을 봐야 되죠. 자, 지역 힘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첫째, 어떤 지역 아까 말했던 지역 전반의 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전반의 상황. 보시면 자, 오늘 샘플 지역은 송파 강동 지역이에요. 왜 이제 거기에 큰 재건축들이 좀 몰려 있어요. 강남도 있지만 자, 강남을 제가 뺀 이유는 뭐냐면 강남 서초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이제 강력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재건축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이 아파트 계량력 거리가 좀 짧아서 가수요가 그나마 좀 많은 지역이고 제가 말한 건 중간지대를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아랫지역. 그래서 이제 그 아랫지역에 봤을 때 선두자인 송파나 강동을 본 거죠. 자, 우선은 샘플로 보면 자, 이건 뭐냐면 둔천주공 아파트예요. 자, 둔천주공은 지금 서울에 있을 때 가장 큰 규모 재건축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규모도 크고 자리도 좋아요. 가장 큰 대단지. 다시 재건축했을 때 뭐 하면 거의 1만 2천 세대 정도 나오는 지금 막 5, 6천 세대에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향후 어마어마한 대단지죠. 대단지뿐만 아니고 자리도 좋아요. 사실은 이 둔천주공이 여기고 보시면 이제 올림픽공원 어마어마한 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동북고등학교나 여기 곧바로 학구는 아니지만 근처에 학교들이 좀 공부 잘하는 좋은 학군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역도 뭐 9호선 여기 나오는 이제 보훈병원역이나 아니면 이제 저기 5호선 역이 있고요. 그래서 지하철역도 근접해 있고 그래서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해요. 더군다나 이제 주변에 다른 것들 이제 좀 비교해 보면 여기가 이제 둔천주공인데요. 다른 지역 보면 여기는 이제 간북 여기 저기 보금자리 지구가 있는 A정이었고 여기는 이제 주택 공공지구.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거에 맞춘 재개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위례.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장지.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곡지구.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희가 가락시형도 만 세대가 넘죠. 이제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고덕이 강동 같이 보면 고덕지구도 같은 재건축이 대단히 많고 학군도 그쪽도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미사.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주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도 이게 되게 우수한 환경을 지니고 있어요. 또 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냐를 좀 보여드린 거예요. 왜? 나중에 이 얘기를 같이 섞어서 해봐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자, 고독택지지구의 특성은 보시다시피 대단히 많아요. 아파트들이 보면 고독 2, 3단지도 있고 주변 환경도 지하철역 살긴 좋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독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5층짜리 재건축이 대다수 많죠. 자, 그다음에 아니더라 하더라도 임대가가 되게 싸요. 노후 아파트여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주민, 즉 세입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어떤 점이냐면 잠재 소유가 안 돼요. 나중에 이 아파트 새로 지어졌을 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을 밖에서 다른 지역에서 아니면 좀 거리 능선 이렇게 끌고 들어와야 되는 아니면 오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유입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있고요. 이제 미사지구인데요. 미사도 말대로 뭐 위치 좋죠. 강변 접근성도 좋고 인프라도 아주 장기적으로 좋아질 거고. 근데 여기도 똑같이 뭐냐면 저는 딴 거 안 봐요. 오늘 기준은 장기적으로 이게 건설돼서 준공됐을 때 유입 인구 그거 하나만 오늘 포인트 잡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고민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금 양과 시대에 어떤 이제 고분양가나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 어떤 지역에 대량 물량이 공급됐을 때 유입 인구. 자, 미사도 마찬가지로 딴 거 뭐 좋네 나쁘네 이건 얘기 않고요. 여기도 택지 중위가 100% 모든 사람을 끌고 들어와서 유입시켜야죠. 자, 투자하고 유입 인구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냐면 입주민을 모두 외부에서 끌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양권 투자와 유치와 입주민 유입은 전혀 다른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양권 투자는 먼 거리에서 누구나 할 수 있죠. 쉽게. 그러나 이거 입주라는 건 뭐냐면 내 가족을 끌고 직접 들어가야 돼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여간 어떤 말이냐 한마디로 미사도 뭐냐면 100%다 입주가 해야 돼요. 현재 뭐 사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아까 다른 경쟁이 다 이제 가볍게 지나가고 가락시형도 이미 여기 이제 허물어졌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다 끌고 와야 되죠. 새로 왜냐하면 가락시형이 이주할 때 근처 임대가를 손을 못 댔어요. 그러니까 건들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왜? 너무 임대가가 싸서 대부분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아니고 성남까지 밀려갔죠. 그래서 여기 예전 기존 거주민은 대상이 돼본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곡지구 마찬가지죠. 택지 사업을 한 거니까 여기도 집이 지어지면 다 끌고 들어와야 돼요. 사람들을 주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자 위례 신도시는 뭐 막강한 물량이죠. 엄청난 위치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택지지구니까 다 끌고 들어와야 돼요. 유입 사람을. 그 다음에 이제 강북 보금자리도 택지 마찬가지입니다. 뭐 금방 지나갈게요 제가. 자 그에 맞춰는 여기도 이제 주택 재개발 구역이에요. 위례 바로 위에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몇 개 재개발 구역이 가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 세입자들 즉 주택을 허물었는데 주택 임대가가 대단히 싸요. 그래서 그 임차인들은 대부분 여기에 거주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쓰면 다 끌어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거리를 한번 재봤어요. 이게 둔촌주공이나 예를 들면 자, 이 거리들 좀 확대해서 볼게요. 보시면 이제 가깝죠. 이 고덕주공과의 거리는 뭐 3.6km밖에 직선거리지만 얼마 안 돼요. 자,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뭐 이렇게 보시면 다 거리들이 얼마 안 되죠. 이거는 여기 둔촌주공과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각자 아파트를 반대 중심 두고 둬도 주변에 입주할 물량이 앞으로 향후 4, 5년 동안 줄줄이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한번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예, 방향 서로가 영향을 주는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다시 시작된 게 뭐냐면 모두가 새로운 소득층을 거저 유입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층이 뭐냐면 하나같이 대부분이 물론 이제 둔촌중공 같은 너무나 자리가 좋고 학군도 좋아요. 근데 이제 물량이 만 세대 넘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내 주위에 있는 것들도조차도 다들 새 아파트를 지으면서 새로 끌어들여야 돼요. 기존에 살던 세입자들은 다시 못 돌아와요. 근데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은 물량이 앞으로 대기 중이고 어떤 것도 나보다 사업 빠른 애들도 많아요. 자,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확대해봐야 이제 저기 보니까 좀 확대고 이제 여기 얘기를 좀 더 세분에 풀어볼게요. 자, 우선은 오늘 재건축 얘기니까 이제 어떤 재건축이나 분양권 특성도 좀 아셔야 돼. 왜? 입주 시점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대부분은 이제 제가 상담하면 이 분양권 시장이 입주 시장까지 간다고 곧바로 생각하세요. 달라요. 분양권 시장 분석과 입주 시장 분석은 천지차예요. 아까 말씀드린 단 10%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어떤 이제 경제 활성화 돈 돌기 위해서 인정해준 분양권 투기 이거는 가능한 거하고 실제 입주 가족을 끌고 돈 100%다 내고 가는 입주하고는 천지차예요. 이걸 구분 못 하시면 큰일 나세요. 그래서 내가 분양권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조합원 입주를 했다 치고 빠지게 하시려면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보면 입지 시기의 단지 힘보다는 지역 내 공급 현황에 의해 가격 유동 무슨 말이냐면 자 단지 힘이 아무리 좋아도 뭐죠? 공급 물량 싸움이에요. 입주 시기에는. 왜? 입주 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실소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수요. 투자로 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량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이제 생기죠. 더 이제 예전에 저희가 사실 잠실에서 그런 적이 있죠. 잠실 단지들이 재건축 엄청나게 갔을 때 순간 1, 2년 초반에 임대가 이제 폭락을 했었죠. 물론 다 복귀했어요. 잘 올라갔고. 근데 그 당시는 뭐냐면 잠실 말고는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가 없었어요. 부동산 불황 시기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시기였거든요. 그다음에 서울 전체적으로도 공급량이 되게 딸렸고 택지주 공급도 없었죠. 그 시기에 공급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잠시 하나만 갖고도 난리가 났었어요. 전체 주변까지. 그런데 물론 이제 그때서 곱구를 했는데 제가 왜 더 고민하냐면 지금 좀 달라요. 공급량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택지주 공급까지 있어요. 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자, 지역 내 힘이라고 했는데 계속 지역 내인데 지역 내에서 공급 균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에서 내가 힘이 있으려면 나만 좋아서 나만 우리 단지 좋아서 아니죠. 나 수요 중에 분명히 실수요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입주에 들어와야 되는데 옆에 공급들이 나보다 위치도 안 좋고 학군도 안 좋다 하더라도 신규 아파트 대량이 공급이 돼요. 그러면 일부는 내 매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각지 주력 소득 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일 중요시 여기는데 어느 지역이든 간에 거기에 맞는 가격이라는 게 있죠. 소득 계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존에 그 아파트들이 뭐 상권이 살았다 이거는 거기에 맞는 꼭 상권이 부잣집만 살진 않아요. 상권이란 건 사람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람 밀도의 관계에 있는데 그래서 좀 다르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소득에 맞는 가격이냐. 지금 이제 아까 보여드린 강동이나 둔촌 보면 이제 지금 가락시형 같은 경우에 지금 분양가 이상하는 게 뭐 8억 4천 내외 같아요. 조합 분양 말고도 이제 일반 분양 더 위로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 둔촌주공은 지금 말 나오는 게 인재 사업 승인 통과하고 이제 공람 권고 치는 상황이고 아직 관리 처분까지 안 간 상황인데 벌써 얘기 나오는 게 이제 한 9억 원대 30평 기준으로 얘기 나오는 거죠. 자, 워낙 인프라가 좋고 워낙 대단지고 옆에 위치도 좋으니까 어느 정도 끌 수 있겠으나 만 세대 넘는 물량과 내 주변이 또 같이 나오겠죠.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분명히. 왜? 이건 조합 사업이라. 이제 뒤에 조합 사업의 특징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질문이 뭐 추가 분담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너무나 한 번 초반에 정해지면 그걸 확정으로 알고 계시고 또 지역 일부 부동산들이 잘못된 설명을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 얘기도 뒤에 좀 할게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공급 단가 문제, 공급 물량, 공급 시기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에서 내 단지가 100% 규모가 크다 해서 답 나온다. 그런 거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보면 자, 이거는 이제 뭔 설명을 할 거냐면 대부분 단지는 보이지 않는 영역의 거리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강남 서초는 뭐냐면 전국구예요. 전국에서 서초 반포 아니면 한남 뉴타운 아니면 강남 일부 지역에 투자를 해요. 왜요? 거기는 투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다 아는 지역이고 인지도가 있어요. 근데 일부 그 외 지역을 뺀 지역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동네 이름 말해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지방 가시면. 자, 그런 건 영역이 그렇게 짧죠. 즉 인지도가 낮아서 영역이 짧아져요. 그런 지역의 대단지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즉 가수요가 많지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투자 수요. 그러면 실수요로 다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영향의 거리가 길어지려면 인지도가 높아야 되고 인지도가 높지 않으면 투자 매력도가 아닌 입주민 유치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강동, 송파 뭐 잠실이 좀 나은데 강동 지역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그 실유치민을 따질 상황이 분명히 와요. 규모가 크면. 그래서 이제 입주민 유치는 일어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단기는 아까 한 말 이미 말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잠실은 단기였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잘못하면 일부 지역은 장기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로 가다 보면 뭐 사업이 빠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재건축 사업은 항상 특징이 있죠. 조합원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라서 항상 스텝이 여러 스텝이고 스텝마다 설수가 있어요. 지금 간다고 계속 쭉 간다는 보장 없는 사업이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오늘 또 너무 제가 복잡한 내용 하시니까 따라하기 힘드시죠. 근데 어떤 이제 상황에서 이러니까 좀 더 집중하셨으면 하겠어요. 자, 그래서 재건축 이제 가장 핵심 내용 좀 설명 좀 하려고요. 지역 설명이 아니고 제가 컨설팅과 가장 잘못되게 아는 것들. 자, 보시면 우선 조합원의 의미예요. 되게 권리자로 생각하세요. 조합원은 아니에요. 조합원은 채무자예요. 조합원은 이 재건축 재개발 우리 사업 자체가 다 돈을 끌고 와서 하기 때문에 조합원은 항상 생각하세요. 채무자예요. 채무자도 보통 채무자도 아니고요. 이제 보시면 뭐냐면 대부분 이 새 아파트를 싸게 하는 매입하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재건축은 뭐냐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공급. 내가 주체가 돼서. 그래서 주택 조합은 사업의 주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업 이후로 결과 최종의 책임을 다져야 돼요. 즉 끝날 때까지 정산 끝나서 준공하고 새로 입주해서 일반으로 끝나서 그 정산에서 돈 수익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따져봐서 내가 돈을 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즉 끝까지 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조합원이란 건 채무자고요.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생각하세요. 조합 사업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싸게 내가 아파트 공급하는 그 이전에 뭐냐면 내가 여러 사람 모여서 사업을 해서 사업의 이득을 내서 그 이득금을 쉐어를 해서 나눠가지고 내가 가지려는 아파트에 어떤 싸게 가져 이런 원리인데 먼저 전제조건은 사업이 잘 돼야 돼요. 그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사업의 결과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추가 분담 얘기도 또 되게 얘기 많이 나와요. 지금 일부 다시 보니까 추가 분담 사업 초기인데도 막 확정강처럼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추가 분담은
일반 모든 사업하고 똑같아요. 사업은 정산은 언제 하냐고요? 마지막에 끝나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산 전 확정은 없다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입주하고 이런 건 끝날 때까지. 그러기 전에는 추가 부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여기서 이만큼 내고 이런 추가 부담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떤 도급전이 뭐니 지금 다 바뀐다 하더라도 이 물가 상승, 물가 상승률 이런 거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다 끝난 게 아니니까. 더군다나 사업 초기에 많은 플레이어들은 되게 낮은 단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참여자 간의 전쟁이고요. 그다음에 대지분 얘기도 좀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좀 길게 하는 얘기하지만 왜 하고 싶냐면 대지분 의미를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예요. 택지 사업에서 우리 택지는 뭐냐면 이제 우리 아까 말한 위례나 마곡 이런 데죠. 거기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의 토지를 건설사가 사서 토지를 쪼개게 하는 거예요. 자르는 거죠. 근데 재건축은 아니죠. 모으게 하는 거예요. 쪼개진 토지를 모으게 하는 거죠. 모으기 전에는 이건 토지가 아니죠. 그래서 조합 결성이나 구역 지정이 뭐또 끝도 아니.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은 토지 모아진 거 갖다 거기 조합이 결성돼 있어요. 구역 지정 됐어요. 이게 끝이었는데 그게 아니죠. 택지는 뭐냐면 그게 완전 깨끗하게 2주까지 끝나고 모든 게 서류가 통합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대지주민의 의미는 뭐냐면 아직 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계획을 발표하고 상업지구를 발표하고 거기 뭐라 쓴다 해도 거긴 국가 땅이 아니니까 조합원간의 의견이 모아지고 협의가 다 끝나지 않는 이상은 뭐죠? 토지가 아닌 게 대지 지분의 의미예요. 그래서 질문 이제 뭐 드려보냐. 그래서 이 대단지 사업성이 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대단지면 사업이 좋다고 쉽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요즘에 대단지 사업지들 특히나 저층 대단지 재건축 보면 분명히 일반 분양가 되게 높게 나와요. 이론상으로 되게 높게 수익성이 좋아질 것 같은데 분양가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오히려 뭐죠? 이게 아파트 시기가 안 좋았으면 이게 분양가가 이게 높게 분양이 안 될 텐데 그러면 사업성이 있었을까? 없었겠죠. 즉 제가 무슨 말하냐면 이론상으로나 조합의 초기 수치를 다 믿으시면 안 되고 이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 시기별로 참여자들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대단지가 무조건 돈이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셔야 돼요. 오히려 지금 오늘 말처럼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입주민을 잘 못 끌어들이잖아요. 왜 아까보다 항상 건축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규모가 많으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거는 비즈니스예요. 조합원은 끝까지 책임져요. 일반 분양이 다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 책임 누가 지냐고요? 조합원 여러분이 끝까지 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이제 지어보죠.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는 뭐냐면 양과 고령화 시대에 모두가 새 아파트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새로운 공급이 대량으로 이런 시점에는 우리 단지가 1등 단지라도 영향력은 반감돼요. 우리가 1등이어도 왜? 너무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상당수 저층 재건축 사업의 경우 기존 거주민이 장래 신규 아파트의 어떤 이제 수요자가 잠재 수요자가 못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새로운 소득층의 유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내 재건축 사업 활성화는 입주민 유치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대로 너무 지역 내 거리 있잖아요. 가까이 있잖아요. 다 영향의 거리가 짧은 아파트들이지만 서로 영향을 주는 거리에 있어요. 그러면 유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고 그다음에 지역 내 거주 수요층은 한계가 명확하다. 무슨 말이냐면 거주 수요층은 위에서 막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강동 송파가 막 한다고 해서 강남에서 막 이주해주지도 않아요. 구리에서 또 비싸서 못 들을 수도 있고 강간도에서 무슨 말이냐면 한계층이 명확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대규모가 답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항상 지역을 확대해서 보셔갖고 지역 내 공급 시기를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면 고민을 한번 하십시오. 저는 고민이 상당히 돼요 지금. 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